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어제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2, 3일 전에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하는 기존 관행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제 선고만 남은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뿐입니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이번 주를 넘긴다면 다음 주 초나 금요일인 오는 21일쯤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러 개의 탄핵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이 심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이 좀 미뤄진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변론이 끝난 지 20여일이 지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쳐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일을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오늘까지 16일이 지난 건데 이는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만약 이번 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도 역대 최장 기록을 쓰게 됩니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적어도 93일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고기일이 나오진 않았지만 헌재 인근은 당일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헌재 인근을 중심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야외 기동훈련을 시작했고 인근 학교와 유치원 11곳은 선고 당일 임시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11번의 변론 기일을 40여일 만에 마쳤지만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며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는 어려운 거죠? 네,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번 주 평일은 내일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도 선고개의 기준으로 한 이틀 전에 고지가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있을 선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될 가능성도 있고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남은 쟁점은 과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선고할 것인가 아니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가 먼저 선고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는데요. 아마 이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의 순서는 어떤 것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국정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헌재 재판관들은 고민하는 한 가지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선고기 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